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석소정 박사님을 모시고 시니어 케어 알츠하이머 병 관리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석소정 박사님께서는 도움 없이 생활이나 외출이 불가능하신 중증의 환자들을 집으로 왕진 가서 의료 진단 및 처방을 하고 있는 nurse practitioner이십니다. 특별히 말기 환자들의 진통을 덜어드리고 임종 때까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전문 분야이며 또 한인들을 위한 사전의료 의학서 장려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함으로써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의료 관련 혜택을 모르시는 특별히 한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전의료 의학서 교육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오늘 주제 시니어 케어 알츠하이머 병 관리인데요. 수명이 길어지셔서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아지시고 치매 환자도 정말 많아지셨습니다. 치매는 본인도 가족도 정말 힘들게 하는 어려운 질환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들의 생활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 특히 가족들에게도 오랫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알츠하이머 디지즈, 치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주신다고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또 네. 비를 뚫고 스튜디오까지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 시니어 케어 알츠하이머 병 관리인데요. 우선 초기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증상들로 인해서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어요. 네, 서울 아산병원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능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 증후군을 의미합니다. 치매에는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불리는 노인성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한 치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는 초기에는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으며 단지 깜빡깜빡하는 정도, 단기 기억력 등의 인지장애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는 좀 다른데요. 네. 건망증은 이거 뭐였지 하다가 그게 보통 기억이 다시 나요. 근데 치매는 본인이 그렇게 했었던 걸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잊어버리고 본인이 잊어버린 거를 다시 이렇게 리콜 해내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처음에는 일상생활이 괜찮아지시다가 나중에는 일상생활이 지장이 생기시고 집에서 멀쩡히 집에 서 있다가 집이 좀 큰 공간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 있다가 내 방으로 찾아가는 길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실 정도로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유지하거나 집안일을 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세요. 네. 초기 증상으로는 기억력 저하, 특히 숄텀 메모리에 문제가 생기셔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금방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근데 그게 얘기했잖아 아까 엄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랬니? 이렇게 처음에 이 정도였다가 그 말을 무한 반복하시는 정도까지 점점 그게 심해지시죠. 그다음에 언어장애,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말이 어눌해지신다거나 그 원하는 단어를 꺼내는데 굉장히 힘들어지시고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 저하, 자기 방도 못 찾아가시는 그런 일이 생기시고 매일매일 그 산책하시던 그 길에서 자기 집을 찾아오는 걸 잃어버리셔서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시고 계산 능력 저하,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성격 변화, 우울증 같은 것들이 심해지시고 네. 그다음에 감정 변화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참 이렇게 증상들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나눠 주셨는데요. 네. 참 무시무시한 병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박사님께서는 참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잠시 기억에 나는 환자가 네. 있으시면 네. 또 실질적인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잠시 네.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한 병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가족들한테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네. 이 환자는 네. 권사님이셨는데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욕쟁이 권사님이셨대요. 아, 네. 굉장히 화를 잘 내고 욕도 이렇게 심한 말을 또 하시고 네네.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화도 불같이 내시고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치매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이분은 초반에 그 언어 능력 장애가 굉장히 빨리 오셔서 걸으실 수 있고 그런데 말을 완전히 잃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말을 잃어버리시면서 막 이렇게 짜증내는 그런 게 아니고 얼굴이 이렇게 방글방글 웃으시는 얼굴로 바뀌셨어요. 그럴 수도 있군요. 네, 네. 네. 예쁜 치매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항상 방글방글 웃으시고 인사를 하면은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눈도 마주치시고 대답을 하지는 않으세요. 눈을 마주치시고 쳐다는 보시는데 네. 뭐 어머니 안녕하세요 물어보시면은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웃기만 하시는 그런. 네. 그래서 워낙에 성격이 되게 좋으셨었나 봐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네. 욕쟁이 권사님이셨다고. 네. 근데 언어 장애가 처음에 오시면서 실어증으로 완전 말씀을 잃으시고 표정은 다른 표정은 다 없어지시고 웃음만 남으셨어요. 와. 네, 굉장히 좋죠. 네. 눈도 마주치시고 미소도 지으시고 말씀만 못 하시고 웃음만 지으시는 그런 거니까 사실 그 가족들한테는 네, 그게 어떤 축복이 된 셈이에요. 네. 네. 근데 그 가족들이 혼자 이 할머니를 둘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앉아만 계시고 그러시니까 정말 10년 넘게 가족이 이 할머니를 돌보느라고 한 번도 가족 여행 같은 걸 못 가보셨대요. 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제 연세가 90대 중반이셨어요. 그래서 와, 네네. 그리고 심장병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분을 제가 호스피스로 케어하면서 호스피스에는 레스핏 케어라는 게 있어요. 레스핏 케어. 그래서 가족들의 어떤 그런 일들 환자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할 수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을 널싱홈에 모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간병인들을 이렇게 어레인지해서 네.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가족들에게 휴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케어예요. 네, 그래서 레스피 케어로 아드님과 어머님을 계속 케어하시던 그 며느님 10년 넘게 그 초반에는 정말 욕쟁이 권사님이셨고 나중에 그렇게 방글방글 웃으시는 어머님이 되셨지만 끝까지 그렇게 케어하시던 그 며느님과 손자, 손녀를 정말 여행을 며칠 동안 여행을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있었어요. 네. 와, 예쁜 치매라고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어떤 병이든 가족분들은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그런 호스피스를 통해서 레스피트 네. 서비스를 받으셨다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속담이 있고 치매 부모님을 돌보는 게 가족들에게 정말 힘든 일이실 텐데요. 그 가족분들이 그 이후에 되게 네. 더 이렇게 힘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여행도 갔다 그럼요. 오시고. 네.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네.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매 환자를 어떻게 두고 자기들끼리 여행을 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그렇지만 그 어머님은 가족들의 얼굴도 잘 못 알아보시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시고 그냥 눈만 마주치시고 웃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 어머님이 갑자기 그 며칠 일주일 안에 돌아가실 만한 컨디션이 아니셨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연세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서 걷지도 못하셔서 24시간 누군가에게 케어를 받으실 수 있게 그걸 다 어레인지 해드렸고요. 네. 그 어머님을 24시간 돌보고 10년 넘게 돌보시던 가족들에게는 정말 짧은 기간의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그걸 휴가를 저희가 보내드린 거고요. 네. 그 휴가 후에
그 가족들이 힘을 얻어서 6개월, 1년을 다시 버티실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실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런 제가 지금 하는 방송을 들으시고 있는 분들 치매가 정말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드신 경우에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앞으로 6개월, 1년 사이에 돌아가실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병환이 깊으신 그런 분들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허스피스 케어를 통해서 도움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런 그 가족들이 조금 휴가도 가실 수 있고 그런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예쁜 미소를 가지신 권사님께서도 그래도 네. 케어하기가 수월한 환자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또 그러지 않은 분들도 참 있잖아요. 그럼요. 어려움을 훨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그렇죠. 또 반대로 네. 그렇게 또 기억에 남는 어려운 분들 네. 혹시 이 시간 나눠주셔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또 있어요. 네. 그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정말 그분과 그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던 그 가족들을 기억해서 이거를 나누고 지금 그런 걸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케어를 네. 혼자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걸 아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누는 거고요. 제가 정말 존경스러운 자녀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 중에 정말 치매가 심하신 분 중에 아까 그 말한 예쁜 치매에 걸리신 그 권사님은 그래도 잘 못 걸으시졌지만 워커를 가지고 이렇게 비틀비틀 걸으시고 그리고 누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시고 의자에 앉히시면 의자에 앉아 계실 수 있으신 분이셨어요. 네네. 네, 그러다 점점 힘들어지시긴 하셨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 하시는 그 정도의 중증 치매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되게 힘들게 하는 게 삼키는 게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초킹이 걸리시고 입안에다 그냥 음식을 물고 있고 삼키지를 않으시려고 하세요. 그분들은 이게 삼키는 게 잘 근육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사적인 작용도 잃어버리셔서 안 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먹이기가 힘드니까 제가 아는 그 가족들은 모든 영양가 있는 거 정말 별의별 거 단백질 파우더 그다음에 과일 온갖 좋은 유기농 과일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티크너까지 넣어서 그걸 걸쭉하게 만든 다음에 얘가 묽으면 환자들이 삼키지 못하고 초킹하는 경우가 더 쉬우니까 네네. 그걸 걸쭉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숟가락으로 넣으면 어머니가 입에 물고 안 드시니까 주사기를 통해서 그거를 목구멍 저 안쪽에 어머니가 반응하고 삼킬 수 있는 데다 그거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네. 하면 그 환자가 정말 조금씩 근데 초킹 안 하시는 거를 확인해가면서 그걸 식사를 그렇게 드려야 되니까 한 끼 식사마다 거의 2시간이 가까이 걸리신다고 해요. 네. 그런 분을 제가 보면서 내가 만약 저 딸이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정말 그래도 그분들 마지막을 되기 때문에 그분들 마지막까지 정말 저희가 그 주사기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은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서 끝까지 그 허스피스 환자를 위해서 해드렸고 근데 저는 너무 걱정이 이 어스퍼레이션 뉴모니아 초킹으로 인해서 돌아가실까 봐 그게 정말 걱정이셨는데 네네. 사실은 그분이 초킹으로 돌아가시진 않으시고 아. 코비드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네. 네, 코비드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는 어머니가 가시는구나. 네, 그러면서 따님한테 끝까지 다 하셨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어머니 네. 더 좋은 곳에서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 음식도 이렇게 먹는 거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위로해 드렸고요. 네. 그 정도 중증이신 분들 정말 많이 있으세요. 네. 여기에.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놀랍게도 가족들이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 양로병원으로 그분들이 가셨으면 아마 몇 달 안에 가셨겠지만 가족들이 그분들을 돌보고 계시고 그걸 집에서 돌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분들이 돌보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 가족들이 그 환자들을 의사한테로 데리고 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막 정말 울면서 혼자 케어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집으로 방문하는 그런 왕진 진료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든지 이런 분들이 음. 연결이 돼서 더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 네. 네, 그 이 환자의 경우를 나눴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사님의 마음이 또 네. 느껴지고요. 네.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존경스러운 그쵸? 자녀분들이세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며칠도 아니고 네, 몇 년을. 네, 그렇게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하신다는 게 참 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왕진을 네. 가신다고 또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박사님이 계셔서 네. 이렇게 사연을 듣고 또 이런 경우를 들으시고 계신 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네. 네, 오늘도 참 느끼는데요. 네. 우선 조금 저희가 치매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우선은 어떤 환자 사례들에 대해서 나눴지만 치매 우선 어떻게 받는지 그 네. 여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처음에 치매를 진단받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치매 당사자가 부모님이신 경우에 자녀가 그분을 데리고 치매 진단 받으러 가려고 하는 거를 부모님이 아시면 너무너무 화를 내시고 그렇죠. 초기시잖아요. 맞아요. 네, 나를 지금 정신병자로 모는 거냐고, 날 지금 치매라고 그러는 거, 나 치매 아니라고 보통 그렇게 하세요. 네네. 네, 그렇지만 이제 처음부터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일반적인 그 검사 그냥 기억력 테스트 하는 거 정도를 이렇게 해요. 얘기를 네. 치매 검사라고 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병력과 그다음에 그동안 메디컬 히스토리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가족들을 따로따로 어머님 따로 가족들 따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서 그런 것들을 네. 하고요. 그다음에 선별 검사가 있는데요. 모카 그다음에 MMSE 뭐 이런 그 검사들이 있어요. 그 검사들을 통해서 30점 만점에 25점 미만을 맞으시면 초기 치매가 의심되는 상태이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기억력 저하 처음에는 조금 기억력 저하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어머님이랑 얘기하면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은 알 수 있고요. 또 그 MRI 같은 걸 찍어 보면 뇌의 어떤 부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 뇌가 이렇게 슈링크 된다거나 거기 안에 중간중간에 그 색깔이 다른 색깔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츠하이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런 뇌 MRI나 CT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참 저도 딸의 입장으로서 네, 저희 부모님들을 모시고 간다면 맞아요. 참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이 너무 쉽지 어려울 것 않아요. 같아요. 네, 네. 네.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해하실 수도 있고 그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좀 지혜를 구하고 네, 지혜롭게 이렇게 모시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혹시 이 관련해서 어디 병원으로 가야 하나 이런 네. 질문도 좀 받으실 것 같거든요. 보통 그 주치의 선생님이 보통 처음 치매 진단 정도를 하실 수 있으신데 네. 그게 아니고 PPO나 스트레이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경내과 선생님들을 만나면 보통 치매 진단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그분들은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말 몇 마디만 해보시고 그분들의 행동 조금만 보셔도 금방 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전문가의 그런 의견을 받는 게 굉장히 전문가의 그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그 HMO이신 분들도 주치의한테 신경내과 리퍼를 해달라 그러면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받아보시면 돼요. 네. 그럼 치매 치료를 하거나 또 매니지먼트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여부도 좀 나눠주세요. 네.
안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최근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및 진행을 늦추기 위한 다양한 질병 조절 약물이 개발되었지만 대부분이 실패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치매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장애를 치료하면 때때로 치매를 중단시키거나 되돌릴 수도 있어요. 치매의 어떤 이유가 갑상선 문제로 치매 그게 보이는 경우에 갑상선 저하증이 심하신 경우에 갑상선 기능 조절약을 좀 투여함으로써 갑상선 그 컨디션이 비슷하게 조절이 되면서 치매가 아주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이런 그 뇌 안에 혈종 같은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수술로 제거했을 때 치매가 확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정상 뇌압 수두증이라고 하이드로세팔러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뇌 안에 물이 차는 그런 증상인데요. 이것 때문에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그 MRI나 이런 걸 찍어보지 않아서 몰라서 그냥 치매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CT를 찍어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분이 치매가 정상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CT를 봤더니 이런 그 머리 안에 물이 차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그러면 튜브를 연결해서 그 물을 배로 빼는 그런 시술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 안에 물이 찰 때마다 그게 이 몸 안에 있는 튜브를 통해서 그 물이 배로 들어가고 그러면 배 안에서 이게 흡수가 돼서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그분이 치매가 있으셨다가 정상으로 돌아오시는 오히려 그런 경우가 그런 네네. 경우는 어떤 원인이 있어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이 CT나 MRI에도 정상적이고 그런 수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비타민 B12가 너무 심하신 경우에 그런 이런 기억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많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치매에서는 치료를 통해서 정신 기능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네. 네, 그거는 정말 아주 좋지 않은 그 소식이죠. 네, 네. 정말 좋은 소식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면 치매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네. 또 이 시간 치매 환자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여러 의료진들의 도움이 네. 필요하신데요. 네. 메디케어나 메디칼로 또 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네. 이 시간 나눠주세요. 네, 치매 환자들에는 데일리 루틴을 똑같은 걸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치매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시간을 좀 이렇게 똑같이 하고 똑같은 음식을 원래 좋아하시던 거를 밸런스된 균형된 식사를 똑같이 하시고 그리고 약도 똑같은 시간에 드시고 그분들이 신문을 보시고 그런 거를 계속 똑같이 하게 해드리면 좀 이렇게 그런 치매가 진행하는 거를 많이 좋게 되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약들이 있어요. 뭐 아리셉, 메멘틴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런 치매약들은 뇌의 아세틸콜린이라는 수치를 높여서 신경세포 간의 교신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의 기능을 초기에 일시적으로 호전시키는 그런 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롱텀으로 봤을 때는 치매의 진행을 둔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 어쨌든 루틴을 계속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전문적인 헬스케어 팀의 도움을 받아서 병을 매니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메디칼이 있으신 분들은 홈 헬스 케어를 통해서 간호사가 방문을 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그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집을 막 잃어버리시고 원더링이 있으신 그런 분들은 프로텍티브 슈퍼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IHSS 그 메디칼 간병인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홈헬스를 통해서 아마 소셜 워커 선생님들을 만나면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네. 또 치매 환자도 혹시 호스피스 케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네. 궁금해요. 네. 네.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호스피스를 받으시기가 어렵고요. 심각하게 식사를 잘 안 하시고 막 살이 많이 빠지시거나 그리고 치매가 점점 너무 심하게 되셔서 대소변도 못 가리시고 잘 걷지도 못하게 되시고 네 그런 경우에는 호스피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네.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그 여부를 잘 아실 수 있게 되세요. 네, 바로 우리 박사님과 같은 널스 네, 프랙티셔너와 네. 같이 상담 받으면 참 도움이 되실 텐데요. 네. 그러면 이런 뭐 홈헬스 또 호스피스 이런 비용은 네. 메디컬이나 메디케어로 다 커버가 되는지 네. 여쭤보고 싶어요. HMO인 경우에 HMO는 어토리제이션을 처음 2달은 주고 계속해서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허스피스를 받을 정도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신 분들은 HMO나 메디칼, 메디케어 다 어떤 보험에서도 다 허스피스를 서포트 해드리기 때문에 네. 만약에 본인 가족이 정말 치매가 심하시고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험에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상담해 보시는 게 좋죠. 네,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레스핏 서비스도 네, 네. 메디케어나 메디칼 안에 포함이 네.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네. 허스피스 케어에 되어 있는 거예요. 호스피스 케어에. 네, 네. 네. 그래서 혹시 앞부분에 방송을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네. 오랫동안 이렇게 간병 네. 하시는 우리 가족분들께도 네. 이런 호스피스 네. 케어 바로 그 안에 레스피트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어서 네. 우리 가족분들께도 제 생각엔 굉장히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그럼요.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박사님 오늘 너무 유익한 네. 강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스피스 케어는 메디케어, 메디칼, HMO라도 없이 광범하게 커버됩니다. 치매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 가족들이 홈헬스나 허스피스 혜택을 모르셔서 받으실 베네핏을 놓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가족이 없거나 타주 등 멀리 사는 혼자 사시는 시니어들을 발견하시면 그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말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위에 많은 치매 환자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한 주가 또 한 달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사실 박사님 오실 때마다 물론 병들은 무시무시하고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참 힘을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그것을 저희가 믿는 저희로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끔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